안녕하십니까. 마니케어 뉴스 케어만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인기 있는 종목만이 큰 투자 수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GS 리테일이 많은 분들로부터 관심을 많이 받거나 인기가 엄청 높은 종목은 분명히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소비재 관련된 내용들을 생각해 볼 때 이 종목을 또 빼뜨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사업 부분상 상당히 구조조정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사업부 같은 경우는 정리를 좀 했고요. 이제 남아있는 사업부들은 수익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성수기가 있어요. 성수기가 항상 2분기 말부터 3분기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에서 성수기가 도래합니다. 그때가 수익성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름 계절적 성향을 좀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가 4계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보통 보면 겨울이 되면서부터 비수기로 접어들고요. 그 다음에 1월달, 특히 1분기 이쪽 구간이 가장 실적이 저조하게 나오는 구간입니다. 아무래도 뭐 편의점 부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호텔 이쪽 부분도 겨울이 되면 아무래도 실적이 좀 빠지게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 그 저점 구간 통과하고 나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는 구간들은 반드시 2분기, 3분기에 나타났다는 것들이죠. 자, 1분기 실적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요, 편의점도 나름 선방을 했다라는 내용들도 나와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들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한번 체크해 봐 줘야 되고요. 가장 매력적인 것은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요, 주가가 아주 좀 낮은 구간에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턴어라운드 구간에 세게 공략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매력이 크다라고 얘기했고 대신증권도 호텔 손익도 고르게 개선됐다라고 합니다. 가장 사실은 이런 것들이죠. 보통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요. 리포트가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습니다. 상당히 좀 그래서 냉정하게 쓰는 편인데 실적 개선, 이상 뭐 이런 내용도 나와 있고 보통 포워드 가이던스도 상당히 크게 나타냈습니다. 제가 미래에셋증권 리포트 보면서 야, 목표가를 이렇게 많이 높이 잡았어?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뒷부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는 실적이 분명히 개선되는 거죠. 이는 적자 부분 나는 부분들을 정리하고 매각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진행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난해보다는 영업이익 부분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난해만큼 주가가 상승을 못할 만한 이유도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통 이런 내용들을 보면 내피셜 작동을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뭐 기업증권 뭐 모든 증권사들이 다 리포트를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서로 짜고 썼는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중요한 건 실적이 개선되는 거는 분명히 다들 알고 있다. 특히 커버링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이 업종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는 매년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투자해보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고요. 일단 매출 비중으로 보면 편의점 매출이 69% 정도 차지한다. 그리고 홈쇼핑 나름 선방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포 부분이 지금 소포장도 진행을 하면서 꽤 괜찮습니다. 뭐 호텔 부분은 저 제주도에 있는 곳 조금 있는데 크게 뭐 매출에 기여하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고르게 매출을 잘 내고 있다라고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실적 전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크게 매출을 좀 진행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편의점이죠. 그 다음에 슈퍼마켓, 그 다음에 홈쇼핑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초록색 부분을 생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다 가져왔죠. 대신증권 자료하고 미래에서 자료를 둘 다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둘 다 결론은 비슷해요. 연간에 뭐 총 영업이익은 419억이고 매출은 1조 2천 뭐 이 정도 된다라는 내용들은 대부분 비슷한데 저 중간에 가는 과정이 좀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근데 좀 쉽게 좀 표현해 놨습니다. 보통 GS 리테일의 주가의 모습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체크해 보실 때 항상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언제쯤이 비수기예요? 여기가? 예, 여기가 1분기고요. 보통 여기가 3분기 말이나 4분기 정도 됐을 때 4분기 초 정도 됐을 때 피크를 찍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주가의 상승폭이 보통 제가 볼 때는 한 40%까지 맥스치는 올라가더라 이겁니다. 뭐 높이 올라갈 때는 60, 70도 올라갈 때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는 한 40% 정도는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다. 근데 40%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5월 아닙니까? 5, 6, 7, 8, 9
10월달, 뭐 한 요 정도까지만 5달 정도, 한 달에 10% 정도씩만 보고 가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는 와중에 뭐 수급이 좀 마음에 안 들어, 또 매크로 지표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그려놓으면 아주 차트를 갖다 쉽게 그리면 저런 모습이긴 한데 실제로 다 우리가 투자를 해보면 차트는 저렇게 움직이지는 않죠. 크게 보면 저렇게 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가끔은 크고 길게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여름엔 어디 놀러 가고 편의점 안 들리는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음료수도 사 먹고 맥주도 사 먹고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도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면 알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회사 두 회사가 제공한 그 리서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똑같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때가 되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구나라는 부분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종목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다음 회사 내부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는 곳은 별로 없죠. 뭐 가끔 가다가 이슈가 돼서 사실 뭐 불법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있긴 했죠. 지난해 같은 경우도 자 그런 부분은 존재할 수 있으나 큰 문제는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장 목표가 컨센서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28,000원까지 올라가 있고요. 미래에셋증권 33,000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에서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60% 정도의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표현했고, 자,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 수준까지 업사이드로 보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12개월 포워드로 계산을 하긴 했지만 성수기 비수기를 따지고 보면 결국은 3분기 말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디쯤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중국에 쌍십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 시즌, 그게 거의 마무리 시즌이 된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사실은 뭐 제주도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여행하기가 좀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안 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수기가 되고 한국 사람들 자체도 편의점에서 많은 것들을 갖다 사 먹고 놀고 하는 것들도 젊은이들이 많이 돌아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부터도 자전거는 한 11월 넘어가면서부터는 안 타거든요. 골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생활 속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는 내용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가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올라가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눌림이 들어오는 이 구간에서 잡아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1 이평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 저 구간, 그러니까 이 저 구간을 매수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스트하게 뭐 2만 원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이는 구간에서 그럼 2만 원 언더로 들어가면요, 무척 싼 겁니다, 여러분. 지금 타겟 프라이스는요, 여기 안에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놀라운 것들이죠. 뭐 지난해 같은 경우도 성수기 도래할 때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들 꼭 체크해 주시면서 여러분들 투자 여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다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턴어라운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뭐다? 시간이 좀 걸린다. 몇 개월이야? 5개월 이 정도는 보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보면 여기 24,000원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이 뭐 기술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뭐 전체적인 내용 보면 있죠. 24,000원까지만 가도 우리가 충분히 또 만족스러운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 구간까지 가고 나서 그 다음번을 좀 즐길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글쎄요. 보유자의 영역이 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사실 24,000원쯤에서 들어가게 되면 한번 털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들어가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불안불안하니까 항상 222동평 윗단에서 들어가는 내용들은 트레이딩 개념을 포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 단계에 대해 시나리오를 한번 더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 눌리고 나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여기와 121과 221평 요 사이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눌림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통상 지금 계산해 보는 건 지금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눌리고 다시 올라가죠. 여기 구간이 221 동평선 차릴 거고요. 다시 살짝 눌려서 어디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121평 여기까지 눌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날 건데 이거 전체를 다 즐기려고 한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5개월 정도 보고 가셔야 된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투자에 대해서 고민이 좀 되십니까? 사실 크게 문제도 없잖아요. 다른 문제가 있으려고 하면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가 있어야지 편의점 장사가 잘 안 될까라는 부분만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그러려고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다시 코로나 같은 게 터져야 되겠죠. 그런 거 말고는 제가 볼 때는 편의점 매출, 사람들 이동을 제한하지 않는 한 성수기는 저는 도래한다라고 정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채널의 회원가입은 채널의 발전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케어맨이었습니다.